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키입니다. 오늘은 평소 뜨개로 구하는 좀 다르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영상은 따로 찍어두고 목소리를 또 따로 녹음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 생일이어서 이렇게 초를 꽂았던 케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 뜨개거리 챙겨오셔서 같이 뜨개해 볼까요?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뿌띠니트 작가님의 스톡홀름 스웨터 브이넥 버전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사실 남편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찍은 영상이라 또 이번 주 중에 날이 흐릴 것 같기도 하고 명절 전에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주말에 영상을 찍고 싶은데 남편도 같이 있고 하니까 제가 아직은 남편 앞에 있을 때 막 혼자서 막 떠들고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없이 그냥 제가 뜨게 하는 중에 영상만 촬영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같이 뜨게 하는 느낌으로 같이 랜선 뜨게 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남편은 앞에서 식탁에서 이제 옆에 사실 앉아가지고 자기 할 거 하고 저는 여기 옆에서 또 앉아가지고 제 거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이번 주가 새로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길게 있어가지고 연휴가 꽤 길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디 멀리 이 기회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 추석은 임신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안 가고 남편이랑 그냥 이 근처에서만 잠깐 산책 다니는 정도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분명 해외여행을 갔을 텐데 임신을 확인한 이후로는 어디도 가지 않고 국내든 해외든 여행이란 여행은 못 가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 있을 때는 여행을 언제든지 번개처럼 훌쩍훌쩍 떠나는 예전에 영상 중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계획해서 떠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번개 여행을 좀 잘 갔었는데 이제는 우주가 있어서 그런 여행을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제가 지금 뜨는 편물이 합사를 여러 가닥을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폭스 콘사 4합을 감았고 거기에 염색실 레이스얀 거기다가 글로우 레이스 모헤어 대신 쓰는 글로우 레이스도 한 겹을 합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뜨다 보면 한 올씩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글로우 레이스. 그래서 편물을 보면서 뜰 때 어디 빠진 데가 없나 계속 확인하면서 뜨거든요. 나중에 다 뜨고 확인하면 좀 진짜 뼈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풀어서 수정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푸르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만큼 떴는데 편물 초반에 코 잡고 얼마 안 돼서 빠진 거 발견하면 진짜 많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코 주워서 올라오다가 다른 데서 또 잘 떴던 데서 또 코를 빠뜨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수정해서 편물을 뜨고 있네요. 제 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스톡홀름 브이넥 버전은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 뜨개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어떤 염색실로 뜨고 있는지 아마 보여드리는 장면이 나올 텐데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영상은 긴 명절 연휴 중에 뜨개 하실 때 들으시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 주 초반에 올리고 싶어서 먼저 영상만 제가 뜨게 하는 모습 찍어 놨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이 브이넥 스톡홀름은 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냐면 영상 속에서는 열심히 브이넥 늘림을 하는 중이에요. 한쪽 늘림은 다 했고 나머지 한쪽 어깨에서 주워서
총 15번 늘림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아마도 제가 한 9번 정도 늘린 이후에 이 영상을 한 6번 정도 늘리는 동안에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4단마다 늘림을 진행하는데 저는 그런 부인액이 너무 깊을까봐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교걸이잖아요. 그래서 2단마다 하면 또 너무 답답한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4단, 2단 번갈아 가면서 늘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중간에 덕구가 부른다든지 밥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중간에 편집하지 않고 그냥 쭉 이어서 실시간으로 같이 뜨게 하는 느낌으로 제가 이 V넥 6번을 더 마무리를 하는 동안에 풀로 촬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랑 오늘 같이 제가 V넥 늘림을 마무리하는 동안 같이 뜨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앞뒤판을 이제 V넥 늘림 끝난 다음에 앞뒤판을 합체해서 원통뜨기로 뜨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뒤판을 합체했더니 굉장히 잘하는 속도가 더딘 상태이고요. 하지만 편물 합사한 게 결과물이 꽤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손이 가는 편물이라 그래도 아주 느린 속도로 잘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V넥 늘림 양쪽으로 똑같이 해야 되니까 왼쪽에 4단마다 2단마다 늘릴 때마다 이렇게 옷핀으로 마커로 표시를 해뒀다가 나머지 다른 쪽을 늘림을 할 때 똑같이 왼쪽 먼저 늘렸으니까 왼쪽에서 뽑아서 오른쪽에 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늘림을 대칭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몇 번 했나 이렇게 혼동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소매 같은 경우도 양쪽 2개가 똑같으니까 소매 줄임 하시거나 늘림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V넥 늘림을 하는 중이고 제가 지금 태블릿으로 앞에 켜놓은 영상은 ASMR 영상이에요. 근데 이 채널이 ASMR 숲이라고 읽어야 되나? 숲해라고 뭐라고 읽어야 될까? 숲이? 아무튼 그 채널인데 좋은 ASMR 영상이 많아요. 근데 특히 저 영상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알던 채널인데 요거를 틀어놓고 뜨개를 하고 있었네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건 편집하면서 이런 영상입니다라고 자막을 넣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젖어서 뜨개를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 편물을 뭐랑 합사한 건지는 나중에 뒤에도 조금 말씀드린다고 했고 또 물론 스톡홀름 스웨터 완성한 다음에 F5 영상도 별도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조금 고민하는 부분은 제가 어쨌든 보여드리는 실이나 편물 아니면 제가 뜨고 있는 편물이나 이런 것들이 실물 색상이랑 좀 차이가 없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전달이 잘 될지 그게 항상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연광이 잘 드는 상태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항상 날씨를 체크를 하면서 영상을 언제 찍을지 이 스케줄을 눈치를 보는데 이날은 해가 아주 잘 드는 날이었어요. 주말에. 그래서 그때 마침 뜨개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놓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남편도 출근하고 제가 따로 목소리만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월요일입니다. 근데 계속 흐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름 낀 날이어서 그럼 내일은 어떤가 하고 보니까 내일도 계속 그런 날이라고 하네요. 영상을 찍어두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자연광에서의 편물이 가장 예쁘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영상을 편집할 때 제가 톤 보정을 조금 해서 최대한 편물이 색깔이 잘 표현되게끔 하려고 하는 편인데도 어쨌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화면의 색감이 다르잖아요. 어느 분들은 약간 따뜻한 색감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푸른기가 돌게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볼 때에는 그 따뜻한 색감으로 보이게 그 눈 보호하는 설정 그걸 해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약간 노랗게 보여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예전에 여쭤본 적이 있는데 함뜨할 때 그 기능을 켜두신 분들이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편집할 때 그거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하얀 빛으로 보고 계시니까 하얀 빛을 그 환경으로 설정해 두고 편집 톤 보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또 올리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근데 또 제가 어쨌든 폰으로 볼 때랑 태블릿으로 볼 때랑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랑 또 다 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진 기기들로만 봐도. 그래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 편물들이 실물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고요. 최대한 제가 그냥 편집하는 기준의 화면에서 예쁜 색감으로 보이게끔 그냥 보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정하면 너무 편물이 허옇게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아서 화면을 되게 밝게 해놓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되게 색이 다 날아가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는 입장에서 이런 고민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오늘 뜨개 수다 하는 김에 그런 얘기까지 나왔네요. 이제 창문을 열어두면 꽤 선선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날씨인 것 같아요. 낮에는 가끔 좀 더울 때가 있지만 제가 또 임신 중이라 더위를 굉장히 안 타던 더위를 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가을 날씨로 변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가을을 굉장히 타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저녁에 슬슬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하면서 저의 바이오 리듬이 굉장히 좋아진달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또 올 하나 빠진 걸 발견을 했네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오거나 하면 일할 때는 이제 막 재즈를 들으면서 그리고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가을을 맞이하는데 재즈를 듣고 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와인도 마시고 싶어져서 와인도 한 병씩 사고 그래서 와인도 마시면서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했지만 어쨌든 뜨개를 이제 하면서 와인을 마시고 혹은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저녁에 뜨개를 하고 그리고 또 책을 읽는 게 또 좋아지는 그런 계절이라 책도 많이 읽게 되는 그렇습니다. 사계절 다 좋아하지는 않고요. 책을 읽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책을 읽고 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뭐가 정리되게끔 그렇게 읽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독서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읽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술술술술 엄청 잘 읽히는 계절이에요. 그렇지만 뜨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가 뜨개를 2021년 11월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아쉬운 점은 책을 못 읽는다. 라는 겁니다. 책을 활자로 읽는 게 아무래도 책 읽는 맛인데 그렇다고 뜨개를 하는 동안에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정신이 딴 데로 가가지고 이걸 뜨개를 하고 있는 건지 책을 읽고 있는 건지 둘 다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는데 물론 듣는 그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지만 오디오북은 저는 좀 책 읽는 느낌이 나지를 않아서 그닥
오디오북을 틀어놓느니 그냥 드라마나 예능 영상 혹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뜨개 로그들 영상들을 쭉 틀어놓고서 뜨개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책을 많이 못 읽고 있다. 그래서 뜨개를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것도 있지만 또 잃은 것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뜨고 계신가요? 댓글로 요즘 뭐 뜨고 계신지 그런 것도 소통해 주시면 또 같이 뜨게 하는 느낌이 나고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댓글, 좋아요 이런 걸로 제 영상을 잘 보고 있다라고 반응해 주시면 제가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이 나가지고 또 다음 영상은 또 뭘 만들까? 언제 찍을까? 그런 행복한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유튜브 영상 끝날 때 여러분 뭐 구독과 좋아요 이걸로 힘이 돼주세요 이러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될 때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뭐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 눈앞에 뭐가 뭐라고 해야 할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막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기운이 나고 힘이 나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만드는 게 물론 내가 뜨개라고 있는 것들을 기록을 남기고 싶고 어떤 그 사진이나 글로 올릴 수도 있지만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 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봐주고 있구나 라는 거 물론 조회수를 보면서도 알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껐다 바로 꺼버리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야 베토 재미없네 하면서 물론 제 영상을 쭉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베토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야 재미없네 지루해 하면서 꺼버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영상을 정말 이렇게 쭉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걸 이제 그런 걸로 느끼거든요. 부담을 드리는 건가요? 아무튼 행복한 베토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게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거지만 물론 유튜브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첫 영상을 올리기까지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긴 해요. 물론 뜨개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뜨개 영상이라기보다는 브이로그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난번 2회 전 영상인가에 유튜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영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맞고 그렇지만 또 이게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올리다 보면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서 조금 덜 하지만 사실 초반에 올릴 때에는 사실 뭐 최근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편집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많이 돼서 영상 하나하나 올리기가 그렇게 막 손쉽게 올려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하고 또 날씨도 따라줘야 되고 어떤 저 혼자 조용히 찍을 수 있는 환경적인 것들도 모두 맞아줘야 되고 누가 집에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무슨 소음이 막 있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여건도 맞아줘야 되고 또 제 온전히 시간이 날 때 그때 찍어야 되는 것도 있고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보다 더 훨씬 오래 걸리는 게 이제 촬영 준비하고 뭐 찍고 오늘 어떤 식으로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편집이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걸리는 영상을 한 이틀 가까이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편집 욕심을 안 내고 좀 그래도 간단하게 올려보려고 했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제가 또 그런 또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럼 되게 고약해 보이려나? 그래서 나름 제 욕심에 또 차게끔 만들다 보니까 자꾸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하다 보니 그래서 편집하는 것 때문에라도 부담이 돼서 영상 올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편집 시간이 많이 짧아진 편이고 그래도 거의 종일 하는 편이에요. 썸네일 만드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진짜 잘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하면은 저는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언제 올리나 하면서 근데 요즘은 이 얘기를 왜 했지?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또 이 얘기 왜 시작했는지를 또 모르겠네요. 제가 시작하고 싶어서 한 유튜브지만 그래도 다음 영상 언제 올리나 이제 또 올릴 때가 됐는데 촬영할 때가 됐는데 하면서 부담을 느낄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서 내 영상을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계속 꾸준히 봐주시는구나. 이런, 제가 느낌을 받으면 또 영상 제작할 힘이 나더라. 빨리 다음 영상 올려야겠다. 이런 힘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또 이렇게 엄청 긴 얘기를 했네요. 역시 베토는 한번 얘기하면 뭔가 술술술술술 말보따리가 나와서 항상 말이 길어지네요. 그쵸?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실을 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합사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바탕실이랑 그리고 글로우 레이스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손염색실, 이 여울얀의 손염색실 가을 하늘 조각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이 여울얀의 서포터즈로 선정이 됐어요. 지원을 했는데 저는 연락이 안 와서 안 됐나 보다 했는데 네, 그 인스타그램 DM 설정을 제가 잘못해놔가지고 왔는지 몰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선정이 돼서 뒤늦게 한 일주일 뒤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샘플실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다른 실들도 예쁜 게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가을 하늘 조각에 선정이 돼서 스와치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체스트넛 컬러 이런 콘사에도 합사를 해봤고 이것도 참 가을 느낌 나고 예쁘죠? 네,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아이보리나 오트밀 바탕에 합사를 하면서 모헤어 색깔도 종류별로 핑크, 하늘, 민트, 그레이 뭐 바꿔가면서 다 해보고 아이보리 해봤는데 결론은 지금 뜨고 있는 편물은 아이보리색 폭스 콘사 사압에다가 글로우 레이스 카멜 색상 을 합사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실을 합사해서 총 6합으로 4mm 바늘을 이용해서 뜨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든대요. 이 편묘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스톡홀름 스웨터 완성하면 정말 가을가을하게 완성이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포터즈 활동으로 뜨면서 중간중간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도 공유를 하는 활동도 하겠지만 한 달 동안 이렇게 뜬 편물을 11월 말에 서울에서 핸드메이드 페어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울얀 사장님이 부스를 운영하실 건데 거기서 염색실을 진열해 두시고 그때 같이 판매하시는 실들로 뜬 편물들, 작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예시로 전시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서포터즈 분들이 뜨신 작품들 잠시 대여를 해서 거기에 전시를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핸드메이드 페어 참여해서 직접 편물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소식을 알았을 때 핸드메이드 페어 하고선 찾아봤더니 11월 말이더라고요. 거의 마지막 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열리면 되게 꽤 크게 열리겠다. 그래서 뜨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손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작업물들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여러 공예 분야. 그래서 구경할 거 정말 많겠다 했는데
제가 출산이 12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정말 만삭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서울을 갈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 서울을 가더라도 그런 박람회를 돌아다닐 정도의 몸 상태가 과연 될 것인가. 제가 만삭의 몸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배가 나와서 뭐 이게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끙끙거린다든지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돌아다니는 건 잘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만삭일 때는 과연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수월할지를 모르겠어서 사실 가서 다른 서포터즈 분들 뜨신 것도 실물로 다 보고 싶거든요. 단톡방이 있어서 사진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제 것도 사진을 찍으면 그 정말 실물의 느낌을 살리기 힘들 만큼 다른 분들 것도 실물만큼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실물 다 구경하러 가보고 싶다 싶은데 그리고 여울련 사장님 응원차 그리고 구경하고 저도 실물 보고 실도 사고 그리고 또 다른 손 염색실 사장님들도 많이 나오실 거고 서울이니까 그래서 가고 싶은데 제 몸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많은 분들이 말리시겠죠? 너무 구경 가고 싶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서울에서 열리는 핸드메이드 페어가 있다는 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구경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배가 불러오고 찬바람도 나고 제가 사실 그 출산용품 같은 거 준비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미리 해놔봤자 집에 짐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의 낳을 때 다 돼가면 한 3, 4개월 남았을 때부터 준비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제 늘림 2번 남았대요. 왼쪽에서 마커를 빼서 오른쪽으로 계속 옮기면서 하니까 늘림 몇 번 남았나 눈에 너무 직감적으로 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슬슬 출산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당근으로 살 만한 건 사고 그쵸? 애기 것들은 잠깐 쓰고 못 쓰는 것들도 많아서 당근을 잘 이용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에서 보면서 하나하나 사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깨끗한 물건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뭐 물론 물에 입에 물고 빨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위생용품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중고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잠깐씩 쓰는 물건인데 새 거 사고 버리고 새 거 사고 버리고 하면 다 그것도 환경오염이니까 물건 돌려가면서 잘 깨끗하게 쓰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부쩍 배가 많이 불러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아기 옷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져서 그동안은 아기 옷도 사도 금방 또 커서 신생아 때는 정말 금방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아예 뭐 선물할 때도 보통 돌 사이즈 이렇게 맞춰서 선물하잖아요. 그런데 또 돌 사이즈를 태어난 아기를 처음에 외출할 일도 없지만 한 3개월 지나면은 그래도 슬슬 외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부터 뭐 돌 사이즈 입히기 너무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아기를 아직 안 키워봐서 그런 감이 전혀 없어요. 어쨌든 아기 옷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바디수트 이런 거 귀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베네 쪼고리는 정말 잠깐 입고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배꼽 떨어지면 그냥 바로 바디수트 입히기 시작한다고 해서 베네 쪼고리는 병원에서도 주고 조리원에서도 줄 것 같고 또 어머님이 사주신 것도 있고 해서 더 안 사도 될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집에 갔다가 제가 친정집에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나? 제가 임신한 이후로 친정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른들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차 타고 멀리 가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고, 저도 초기에는 계속 조심스러워서 차도 거의 안 타고 병원 가거나 그럴 일 아니면 그러고 운전도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중기 넘어서부터는 이제 뭐 근처에 볼 일 있으면 운전해서 갔다 오고 하기도 하고 남편 있을 때 남편이랑 같이 나가고 산책 갔다 오고 바람 쐬러 가고 그런 건 하는데 아무튼 친정을 계속 못 갔어요.
그러다 갔다가 엄마가 이제 베네저골이 제가 입었던 거, 오빠가 입었던 거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일단 제가 입던 거 하나를 들고 왔는데 아무튼 그것도 한번 입혀보고 싶어요. 느낌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옷은 그렇게 바니저고리는 그 정도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바디수트 위주로 조금 사야 되나 싶기도 하는데 사이즈를 좀 크게 사면 또 되게 너무 애기한테 클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한 6개월 정도에 입을 만한 옷을 좀 몇 개 사볼까 싶기도 하고요. 6개월이면 우주가 12월생이니까 초여름 정도 돼서 반팔이나 메쉬 소재를 입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유니클로, 뭐 H&M 이런 데 바디수트 많이 입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렴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귀엽고 독특한 디자인은 어떤 브랜드 그런 데서 또 많이 판매하시는 것 같긴 한데, 잠깐 입고 넘어갈 것들이라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지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요즘 되게 엄청 뜨개 욕구가 샘솟고 있잖아요. 영상도 그렇고 뜨개도 엄청 폭주 모드인데 거의 제가 이제 누워서 쉬거나 할 때 아니면 계속 뜨개를 하거든요. 근데 뭐 손목에 무리가 안 갈 정도 선에서는 계속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초반에 임신 초기에 제가 워낙에 입덧을 심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뭔가 집중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어서 그냥 정말 좀비처럼 누워만 있고 그러는 바람에 뜨개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도 입던 약을 먹긴 하지만 어쨌든 좀 상태가 나아지면서 뜨개도 시작하게 되고 하면서 한이 맺힌 것처럼 정말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막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단 정말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곧 낳게 되면 이제 겨울부터는 또 한동안 아기 어느 정도 크고 저도 낳으면 조리도 해야 되고 손목도 뭐 최대한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한동안 못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요즘 진짜 더더욱 뜨고 싶은 거 많고 너무너무 막 이 시간들이 소중해요. 그래서 뜨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그전에는 좀 2주 간격, 3주 간격 막 이렇게도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올리는 것 같아요. 아, 영상 촬영 얼른 해야지 이런 또 물론 뜨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올릴 게 많아질 수도 있죠. 어쨌든 뜨개 하는 김에 촬영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출산하면 한동안 영상도 못 올리겠다. 뜨개뿐만 아니라 뜨개를 안 하니까 영상 올릴 일이 없겠죠. 제가 뜨개로그를 올리는 사람인데 뭐 육아 영상을 올릴 수도 없고 육아 영상 보러 오실 건가요? 그래서 한동안 영상도 못 올리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긴 들어요. 그래서 출산 후에 이제 몇 달 영상이 이제 안 올라오기 시작하면 베토가 아기를 낳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출산하고 몇 달 안 보이더라도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한동안 제가 입덧하느라고 임신 초기 그때 심할 때 한 2달 제가 잠수 탄 적이 있죠. 그때도 참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물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이 그냥 정말 온전히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영상 올려야 되는데 너무 올린 지 오래됐다. 언제는 올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 그래서 입덧이라는 게 참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없어진다고 하는데 나한테도 그런 날이 오겠지 하면서 계속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은 아직도 못하고 있고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는 아직 경험을 못했는데 아마 그냥 아기 낳을 때까지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마음을 내려뒀습니다. 처음에는 뭐 16주가 지나면 괜찮다더라, 20주가 지나면 괜찮다더라 해서 그런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도 계속 그렇길래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낳기 전까지 입던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입던 약만 거의 그 아기 낳을 때까지 100만 원치는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잠수 탔던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하면 또 그렇게 한동안 몇 달을 잠수를 타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 전에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뜨게 하고 열심히 영상도 올리자라는 생각에 요즘 뜨개 폭주 모드, 뜨개 로그도 열심히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엄청 무리하거나 그러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충분히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이렇게 찍을 수 있을 때 찍어서 막 마구마구 올리지 말고 그냥 몇 개 정도는 미리 찍어뒀다가 바로바로 다 올리지 말고 좀 여유를 두고 올려서 출산하고도 그래 몇 회분 정도는 올라가게 해둘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편집하면 얼른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재밌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든 재밌다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도 즐겁게 뜨게 하고 계시죠? 뭐 뜨개 말고도 여러 가지 현생이 또 있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집안일, 아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 케어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집안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또 현생에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뜨게 하실 시간 많이 확보되시기를 늘 바라는 베토입니다. 고요하게 앉아서 혼자만의 시간 정말 온전히 혼자서 뜨개 즐길 수 있는 시간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기 태어나기 전에 그 시간을 너무나도 간절하고 소중하게 보내고 있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행복한 뜨개 많이 하실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늘 제가 영상 말미에 항상 뜨개 시간 많이 확보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제 출산 관련돼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일단 조리원 예약은 해뒀고 그리고 산후도우미도 남편은 이제 예약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산후도우미라고 안 부르고 관리사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분들을 또 업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집에 누가 낯선 사람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 그런 성향이라서 그래서 사실 조리원도 갈지 말지 예약은 해뒀지만 한 달 전까지는 취소가 되니까 일단 예약을 했는데 조리원도 사실 갈지 말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닥 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내 집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엄마가 와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엄마가 와 계신다고 해서 제가 편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아기를 혼자 보는 건 굉장히 신생아를 혼자 본다는 건 무리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남편은 조리원을 가고 산후관리사분을 오시게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워낙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체력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서 신생아를 24시간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제가 육아를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 둘째도 아니고 첫째니까 경험도 없으니까 일단 정말 조리원은 가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가기 싫은데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제가 그리고 거의 연말이 다가와서 출산을 할 것 같아요. 중순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연말이 오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오고 연말도 지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그래가지고 너무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원래 혼자 잘 있는 성격인데
남편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남편이 또 같이 있기에는 제가 가는 조리원은 남편 출입이 안 돼요. 아예 일절. 그러니까 코로나 겸해서 이제 아예 그런 여러 감염 이슈 같은 게 항상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 겸사겸사해서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남편 출입 아예 안 되고 산모랑 아기만 입소할 수 있게끔 하는 데가 대전에는 좀 많아요. 물론 남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을 찾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 늘림이라고 신이 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야 돼서 제가 중간중간 진료봐야 되거나 하면 외출해서 병원을 다녀야 될 것 같고 뭐 등등등. 그래서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건 또 제 욕심이고 그 조리원은 남편 출입은 또 안 되니까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편이 있는 대로 갈지 굉장히 그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결정할 때가 된 것 같고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남편이 한 달 정도 출산휴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련도 가지 말고 관리사님도 부르지 말고 그냥 남편이랑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아기를 보고 싶은데 언제부터 아기가 통잠을 좀 자게 될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적어도 한 달은 아닐 거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출산휴가를 좀 앞당겨서 이제 제가 출산하자마자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달 딱 정말 신생아 기간 동안 쓰게 되는 거고 제가 조리원을 2주 갔다 오고 산후관리사님을 3주 정도 오시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남편이 출산휴가를 내고 한 달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아기가 거의 100일 다 돼 갈 때까지 한 2달 이상 될 때까지는 어쨌든 저 혼자 육아할 일은 없다는 점, 그렇게 좀 길어진다는 점 장점도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또 관리사분도 저하고 잘 맞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또 이런저런 불만 있을 때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괜히 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생각이 너무 많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또 각종 뜨개 관련 매장에서 세일 소식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들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근데 주로 많이 대표적으로 세일하는 뭐 앵콜스나 바늘 이야기 이런 데가 아직은 연휴가 시작이 안 돼서 그런지 아무런 공지가 없네요. 그냥 배송이 언제까지 된다 뭐 이런 공지만 뜨고 세일에 관한 얘기는 아직 들어가 봐도 없어서 안 하려나 싶기도 한데 연휴가 시작돼야 공지가 뜨렸는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드릉드릉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거 사려고 기다리고 계신지도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드디어 영상 찍으면서 부인의 늘림을 완성했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인의 깊이가 되는지 지금 재보고 있고요. 너무 깊지 않게 됐는지 제가 여기서 이제 또 고무단을 한 3cm 정도 떠서 올라갈 테니까 적당하게 파진 것 같아서 이대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덕구 영상 조금 넣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어디 뭐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여행도 못 다니고 꼼짝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편이 생일인데 그래도 평범하게 넘어가지 말고 뭐 하자 해가지고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했을 텐데 저도 워낙에 아무 데도 못 가고 답답하게 지내다 보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올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덕구야, 덕구야, 덕구 사랑해요.